불교계에 입문하고 한 20년이 됐는데 법회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불상 앞에서 신도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슨 회의 같은 걸 하고 뭐 이런 건 해봤습니다만은 이 법회에 이렇게 법문을 한다고 딱 단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저로서는 좀 버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 날씨도 춥고 한데 좋은 기도 되시고 훌륭한 법사님이나 대덕 큰 스님 모시고 좋은 법문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앉아서 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정각훈 신도회 회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말로 신도회 회장만은 저는 불교계에 들어와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신도회 회장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 전부터 뭐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게 아주 나쁜 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58년간을 아주 길들여온 저에게 습이 하나 있는데 나에게도 나쁘고 남에게도 나쁜 건 뭐 있죠? 담배를 피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여기 부처님을 모시고 제가 오늘 담배를 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것을 유익하게 남기려고 하면 나한테도 좋고 남에게도 좋지 않습니까? 담배를 끊으면. 이 담배 하나 끊는 걸로 하여금 자리다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요새 느끼면서 오늘 여러 우리 법부님들과 같이 1시간 동안 지금 제가 막 계획도 없고 무슨 원고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복인지 불행인지 참 어려운 세대를 살았습니다. 외정치하에 태어나서 해방을 맞았고 또 광복 국가 수립을 받고 또 동족 상징의 쓰라림을 받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그 이념적 갈등 속에서도 참 이 나라를 건국해서 막 군사 독재국가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또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시대에 이 나라의 경제 부흥을 시키고 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잘 살게 되니까 그 후에 또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는데 또 살았고 오늘 민주화도 했고 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정말 내가 태어났을 때 60년 전, 70년 전 생각을 하면 감히 생각지도 못하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세기 동안 살면서 나는 행운하라고 생각하고 참말로 부처님의 큰 복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태어난 곳은 충북 음성 초철이라는 데입니다. 거기서 저는 그때 당시 징조 할아버지, 아버지, 저 그래서 4대가 살았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5남매 중 막내입니다. 아들 3세, 딸 2이었는데 제 큰 누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큰 누님이 살아계신데 20살 차이예요. 지금 97세고 저는 가만히 아까 나이를 세보니까 희수라고 하는 나이예요. 이제 참 많이 살았고 옛날 같으면 했지만 지금 아직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중농집 중농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0석도 안 되는 농사예요. 거기에 이제 그 희문학교다 무슨 여러 가지 그 마름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그 근처에 마름을 많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걷어서 보내고 하는 역할도 하시면서 살았는데 그 속에서 읍에서 우리 동네가 70리입니다. 지금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 우리 동네 비행기가 댕겨 하고 늘 얘기했는데 다니는 게 비행기밖에 없어요. 울로 자동차도 못 다녔고 산골짜기 속이니까 그런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외정 때 제국대학을 보냈고 둘째 아들을 청주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그때 개화기에 엄청난 교육열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참 존경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버지님께 고마워하는 건 내가 7살 때 그러니까 8살 음력 설날입니다. 우리 지역이 그 70리가 이렇게 70km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간이 국민학교를 하나 거기다 지었어요, 회장 때. 그게 덕생국민학교라고 나부터는 지금 같으면 학군제로 해가지고 그 학교를 자동으로다가 다 입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력 정월 보름날 이렇게 그 마루에 서름에 수수깽이, 내가 지금도 기억에 딱 나는 게 수수깽이에 버리를 맹길어가지고 그 버리 타작을 하는 게 우리나라 풍속에 있죠, 추석 때. 그 수수 버리를 맹길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안경을 맹길고 막 이렇게 하고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야, 나 다 끝났다. 잘 됐다. 그러시더라고. 난 지금도 그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그해 2월 26일 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3대가 6개월 동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내가 국민학교 수봉국민학교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때는 이 교장이 우리 아버지 함자를 불면서 자네가 아버님이 함자를 이렇게 하면서 자네가 그 양반 아버님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양반이 그걸 끄떡끄떡하고 좀 시험을 봐고 끝났어요. 근데 그땐 초등학교 시험 받으러 갈 때입니다. 그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합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아버지가 그 치맛바람 학군 로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아주 지금까지도 고마워하는 건 내가 우리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그 초등학교를 7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전부 나하고 같은 나이에 8명이 있었는데 6명은 덕생국민학교를 다녔고 2명은 수봉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옛날 아버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자식 위하는 마음이 참 간절했던지 남의 자식 하나까지 겸해서 나중에 이놈 혼자 학교를 다니려면 무서울 치니까 둘을 그 초등학교에다 입학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서 야, 부모님의 은덕이라는 게 참 이렇게 크고 참말로 소중한 거라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봉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저 혼자 다니니까 밤이면 무서워가지고 집 이제 요새 같은 데 그렇죠. 학교에서 5시간 끝나고 나면 컴컴해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 나서 뭐 연극이라도 하나 구경을 하고 영화라도 하나 구경하고 하면 밤 10시, 9시 돼서 들어가면 산고개를 2개를 넘어 들어가요. 그런 동네를 가려니까 뭘 했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내가 무슨 콩나물 대가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피아노를 구경도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완전히 음치입니다. 그냥 음도 내가 다스리고 악도 내가 다스리고 그냥 완전히 음치죠. 근데 하나 좋은 거는 목청을 크게 있는 대로 그냥 불러가지고 지금 이 튀인 목소리가 그때 튀인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km를 걸어다니다 보니까 배가 어디 고픈지 그렇다고 어디가 훔쳐먹을 수도 없고 집에 돈이 넉넉해서 그러면 막 빵이나 그 밥풀 과자, 풀떼기 그것도 못 사먹 그런 거라도 사먹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전부 구경만 하고 배를 쫄쫄이 굴고 집에 가면 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엄마 밥 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밥을 주면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한 입에 상의 음식이 다 입으로 싹 한꺼번에 못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호흡으로 밥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밥을 빨리 먹는 게 논산훈련소 가서 800명 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밥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누구보다도 빨리 먹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참 어렸을 때 그 자란 풍습으로 그때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보면 딱 1시간 10분 이상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왕복 거니까 하루 2시간 이상 걸었죠.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요새 7km예요. 요새 자동차 길이 다 나가지고 5분이면, 7분이면 거기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동네인데, 그러니까 이 60년째 세월에 그 시간적으로 10배 그 단축되는 이런 우리 축축법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어려서 형들은 다 이제 객재가 나가 있고 저하고 콜어머니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니 과태료로서 지금 내가 생각하면 42의 저를 낳으셨어요. 아버지는 40에 낳으셨고 그래 이제 요새 그 연수를 따져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47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49에 혼자 되셔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도 중농의 양반집 며느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머슴을 4씩이나 이렇게 두고 살았습니다, 이제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길쌈도 할 줄 몰랐고 나무도 촉촉 이렇게 뽀개고 해서 부엌에 갖다 준 걸 떼낼 줄 알았지 그 이외에는 할 줄 몰랐어요, 이 양반이. 근데 3대가 딱 들어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비서를 얼마나 졌느냐면 그때 돈으로 국민조합에 농협에
2,100원이에요. 지금 내가 귀에 그때 들은 얘기로. 그때 2,100원이면 지금 한 2억 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2억도 넘는 것 같아요. 하여간 2억 넘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자고 있는데, 이런 얘기 저를 쭉 하는데 그걸 내 장기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8살째. 그 집, 땅 이런 걸 전부 팔라고 계획을, 그 숫자를 빼기서 낸 걸 장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팔라고 하니까 그 은행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큰형님이 그때 만주 봉천에 계셨습니다. 저 신경공대를 졸업하고 그러면 조카님은 그거 다 팔고 빚 갚고 큰아들한테로 가는 게 편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독했는지 동네 닭이 하여간 우리가 텄눈을 붙이는데 텄눈에 얼쩡만 하면 도리깨로 다 때려잡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 양반이 똥장군을 이고 텃밭에 다 걸음주로 다니고 다 하시더라고요. 별을 짜는데 나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잘한 걸 못 봤어요. 맨날 사다 일어나면 오조막을 일어나죠. 왜? 어려서는. 그러면 물레 잡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해방되기 전에 그 빚을 다 갚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갚았으면 해방되고 나서 거저 긋는 건데 괜히 고생하고 갚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갚은 어머니가 더 훌륭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을 다 키워놓고 보니까 너 형들 내 그게 돈 들여서 그러면 좀 학교를 보냈는데 너 형들 공부를 안 시켰으면 저 앞 동네 그 건너 동네 뭐 최신에 부면장 하는 집 하나도 땅을 달맞이씩 사고 저 밑에 국민학교 선생하는 그 나무 아무개 선생님 댁은 거기서 자전거 타고 국민학교 선생 노릇하니까 매해 땅 달맞이씩 사는데 너 형들은 자꾸 있는 거 대학 안 보내고 다 이랬으면 내가 여기서 수백석 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거 다 가르치는 거 아는 거 소용없다. 그러니 날 보고 늘 얘기가 뭐랄 것 같으면 나하고 같이 여기서 국민학교나 면석이 하면서 나하고 같이 살면 하나도 단맞이기씩 20년을 100맞이기 사서 부자인데 뭐하러 도시에 가서 그저 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야 댓글 갖고 말글 써먹어라. 맨날 그 얘기를 하세요. 작게 배워서 말글 써먹어라. 그래도 충분히 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소죽순에서 이제 그랬던 것이 지금도 아주 영하게 이렇게 불 떼면서 같이 우리 어머니가 그 신세타령 비슷하게 야 형놈들 다 그 형들 가르쳐봤자 돈 벌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6.25 집안이나 청년결백을 가르쳐가지고 하여간 공무원 노릇을 해도 돈 한 푼 못 벌고 돈 부르는 재간이 없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늘 그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그 후에 이제 망풍상 쭉 겪고 제가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 남은 기억이 우리 어머니가 9대 종손 며느리예요. 그래 이제 이 양반이 내가 너 형들을 안 가르쳤으면 너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안 가르쳤으면 지금 부자에게 이 선조들 묘를 전부 성역을 했을 텐데 샹돌 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비석해놓고 하는 그 치산이라고 그래요 이제. 근데 그걸 못해서 나중에 조상목이 미안하다네.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또 하나를 빠쳤어.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왜 이제 그 애들을 가난한 속에도 대학을 보내고 외정 때 그랬느냐면 같이 거기서 서당회를 다녔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한문을 하던 친구들이 중도에 그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소학교로 다 이제 갔는데 우린 증조 할아버지가 좀 왕고해가지고 손자를 초등학교를 못 가게 먹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 양반은 한문을 하고 끝나고 그래 이제 한문을 같이 글방에서 할 적에는 다 내내 없이 친구 구고 점도 저기 했는데 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양반이 그때 이제 동네를 이렇게 이장이라고 그러죠. 조철 이하면 한 200호 되는 걸 다 그 몇 동네를 전부 관장한 이장을 보셨더라고요. 보는데 친구들이 나중에 읍에 이제 순사가 되고 면세가 돼가지고 출장을 나오면 동네 잘 되게 좀 유리하게 좀 이렇게 하려니까 이 양반이 집에다 이제 국수를 해야 돼. 꾸미를 건져서 건진 국수를 해라. 그래 달걀 잡아서 꾸미를 해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이래서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은 절대 신앙문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참 형들을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후에 쭉 하면서 이제 세월이 바뀌고 해방도 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막 그런 거 다 이제 소소한 얘기 다 하려면 한도 끈도 없을 테니까 적고.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인가 중학교 교과서인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 중국
유학기가 어디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나는 불교에서를 그게 불교의적인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때 일체유심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 그 전까지는 뭘로 내가 좌우명으로 살았냐면 내가 6, 7, 8살 때 우리 어머니가 혼자돼 가지고 외로우니까 외갓집 식구들을 외삼촌을 4분을 다 데려다 동네에서 사셨어요. 근데 그 중에 지게호까지만 배웠다는 우리 큰 애숙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양반이 16살 때 재판을 했다는 분입니다. 그래 아주 한문 자기가 가진 그 학문적인 지식보다는 아주 사회적인 지식이 아주 철학이 뚜렷하고 그 선비들 누구하고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양반이 맨날 그래서 야 사람은 이치하고 물비를 알아야 된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화두같이 난 베겨가지고 그게 이렇게 늘 뭘 이렇게 사문을 대하면 왜 원인 뭐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그런 그 교육을 그 양반한테 배웠다가 그 다음에 그 일체유심조라는 걸 이제 듣고 그 화두를 듣고 나서부터는 모든 걸 전부 내 마음이 최고다. 내가 결정했으면 그만이지. 뭐가 잘못됐어도 내 마음이 옳다고 그러고 옳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하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걸 신조로 삼고 이제 이렇게 쭉 산 것이 불교에 처음 내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입문한 게 아니냐. 그러고 이제 어머니 따라 뭐 그 백중날 뭐 절에 가본 거 뭐 이런 건 다 얘기하려면 것도 한도 없고 뭐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장가를 29에 들었어요. 이제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6.25 사변이 나가지고 17살 때인데, 봄날, 그러니까 일사 후퇴가 끝나고 5월 달쯤인가 4월 달쯤 학교를 개학이 돼서, 지금 보니까 그게 배화여중 교복이에요. 그 배화여중 교복이 세라복지 해군복 마냥 줄을 이렇게 3개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지고 다닌 거, 이제 배화여중 그 교복인데, 그걸 여학생이 하나 다펄 논두기로 가는데 딱 나는 산에 하늘에서 손녀가 내려가는 줄 알았어. 어떻게 이쁘던지. 너는 내 마누라 그때 찍었어요. 딱 그냥 아주 지금 빈틈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12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내가 29살 때 장가를 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서 내가 성공한 게 하나 있다고 마누라 얻은 거 하나 성공했어요. 이제. 근데 그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마누라 그렇게 얻어서 한 일이야, 다. 그 다음엔 또 그래, 또. 그것도 참 뭐. 어제도 그 영화, 테레비를 보니까 그 마음이 자꾸 변하고 마누라를 저 가정을 가장 소중히 한다면서도 그 아나운서가 그렇다면 그 이쁜 여배우들하고 이렇게 저기 할 적에 별 적이 없었느냐 하니까 그건 또 다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라요, 맞아.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제가 27살, 9살 때, 그러니까 이제, 7살 때인가, 8살 때, 그때 국토방위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본 게 있어요, 이제. 그래, 이제 그렇게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5급 공무원으로 이제 돼가지고 상공부 지질광물연구소에 이제 연구위원으로다가 이제 유치기도 돼서 이제 근무를 해서 제가 상공부에 딱 3년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가보니까 첫째 내가 음성고등학교를 나온 게 잘못이더라고요. 벌써 거기 가니까 우리 형들만 청주고등학교만 나와서도 선후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상공부에 그때 국장이 7, 8 있었어요. 그래 난데 여기 경기 나온 놈은 소장이 경기 출신이 하나 오니까 소장님 하더니 조금 있더니 저들 둘이 형님 동생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외 파견 지금 연수예요. 그거 선발하라는데 그놈들이 먼저 딱딱딱 가더라고 나보다. 그래서 야, 내 형이 청주고등학교 1등으로 나오고 참 대한민국 충북의 수재라고 그랬는데도 지금도 가정이 이렇게 한데 내가 여기 붙어 있다가는 내 우둔한 머리로는 이건 나중에 자식들 밥도 못 빌어 먹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딱 접어차고 나와서 직장생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왜 화학과를 가느냐 하는 게 이제 또 이제 문제예요. 제가 음성서 이제 졸업할 상급학교 진학을 하는데 나는 대한민국에 대학이 뭐뭐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큰형님이 이형근이하고 동기동창입니다. 청주하고 청주고등학교 저기 나오신 분 연학장 계신데 그 양반하고 동기고 우리 형님이 1등을 하고 그 양반이 2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늘 집에 오면, 야, 너 막내고 하니까 군대 가라 그러더라고. 그 육살 가라는 얘기야, 이제. 그래, 이제 막연히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 육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졸업 맞자마자 육사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좋은 놈 오기고, 이제 그 시골 고는 또 그 못난 오기가 있잖아요. 이제 뭐 특히 저 음성 사람들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내가 한번 재학을 하면 시험을 보더라고요. 대학교 입학 검정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는. 그래 이제 그걸 봐서 요해이 거긴 또 합격을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육사 시험을 보러 와가지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 떨어졌죠. 그래 육사 한 번 봤다가 관두고 또 육사 본다고 이제 재학을 해가지고 또 육사 시험을 일기해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일찌감치 누야죠. 그렇죠? 하긴 어디를 갈까요? 그러니까 서울 공대 시험을 보래요. 2차에. 그래 나는 서울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대학이 어떻게 되는지도. 농촌에서 피아노 공부도 한 번 못하고 졸업을 했으니까 고등학교. 그러니까 60, 70km 걸어다니라니까 변도 싸가지고 갔다가 변도만 갖고 가지고 맨날 왔지. 뭐 한 거 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제대로 했나? 그래서 또 육사봐 떨어져, 서울 공대 봐서 떨어져. 그 다음에 어디를 볼까 그러니까, 중앙대학하고 성균관대학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성균관대학이 더 나은데 중앙대학 경제과가 괜찮다. 그래, 중대 경제과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대학을 못 가면 군대를 가기 때문에 이래요. 그 이제 중앙대학 경제과를 봤는데 또 24대 1인가 되는데 또 떨어졌죠. 그래, 이제 3차를 어디를 봤는지도 몰라, 지금. 어디 단덴지 건덴지를 모르겠어, 내가 이제. 보러 가는데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하나도 안 보여. 이 시험지가, 그래, 뭐, 보러 그냥 음성을 날아갔어요. 버스 타고. 그래, 가서 또 이제 공부를 한다고 가서 이제 농사를 지면서 있는데 내가 일평생 내가 피원직 써본 게 그게 한 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큰형수한테 내가 백골난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날 제발 서울로 데려가가지고 학원도 있고 그렇다는데 날 좀 데려가서 좀 공부 좀 시켜달라. 그러면 형수님한테 백골지망이 있습니다 하는 편지를 내가 지금 끈 게 지금도 기억에 있어요. 이제. 그래 그해 가을에 제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제 불러서.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종로학원을 다녔습니다. 후암동서. 우리 형님 관사가 후암동에 있었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제. 거창 친구들인데 거기에 뭐 동대 공문과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뭐 서울 물리대 다니는 친구들 뭐 쭉 해서 하숙을 5명이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집 앞에라 걔들하고 놀러 오려는데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약간 놀다 보면 야 정영이 왜 대학을 못 가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무슨 대학 있고 뭐 고대 연대 뭐 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신계진이라고 우리 국문과 나온 친구가 하나 있어. 지금 아주 덕수산고 교장까지 했지 아마 그 친구가. 아주 재밌게 말도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정영 그러지 말고 우리 학교 와. 우리 동네가 최고다 이거야. 거기 뭐가 있느냐니까 뭐 수학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곧잘 했어요. 고등대수 같은 걸 내가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편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 선생님 앞에 나와서 풀으라고 그러면 칠판에 가서 늘 내가 풀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학과는 그래도 좀 뭐 하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 이제 수학과 지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시험 번호가 88번입니다. 지금 저짝 정각원 건물이 저짝에 있을 때 저짝 후문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야, 제 번호는 왜 이렇게 잘 보이지? 나중에 시험 발표하려는데 딴 걸 하나도 안 보이는데 88번 내 번호가 하여튼 뭐 대문짝만하게 크게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대하고 인연을 맺어서 이제 동대를 다녔어요, 이제 수학과를 처음 해가지고 1년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 대수 뭐 이렇게 기하 이런 정도는 이건 학문도 아니고 군론, 집합론 이렇게 뭐 2학기 때부터 교수들이 강의를 하니까 난 머리가 삭갈려서 되질 않더라고, 이게. 그 도저히 난 이게 여기 못 따라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제가 화학을 인연이 있었어요. 실험실이라든가 뭐 이제 또 친구 삼촌이 을지로 해서 화공약품을 하는데 그 친구들 집 이제 놀러도 자주 가보고 그랬는데
가보면 그 친구 삼촌이 H2O도 모르는데 화공약품을 해서 아주 잘 살아요. 그래 내가 딱 결론을 냈지. 나 수학과학 때려치우겠다. 내가 민 교수라고 지금 중환자로 계셨는데 쭉 과학과에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나 수학과 안 하고 화학과로 갈지 좀 전학 좀 시켜주시오 했더니 그 쭉 얘기하면서 B학점 이상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거 뭘 띄워오라고 그래서 그건 다행히 돼가지고 내가 이제 전학을 했는데 내가 왜 화학과 갔냐면 화학과를 가면 내가 나중에 을지로 시장에 가서 그러면 학자가 안 되더라도 저 기회 삼촌보다 나은 장사꾼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을 했는데 그랬으니 내가 무슨 학문을 깊이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차가지고 2학년 때 군대를 오라 하더라고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더라고. 그 군대를 가는데 내가 군대 가서 인생살이를 자신 얻었습니다. 촌놈이. 군대에 800명이 학부병이 갔어요. 빵빵 공부하다가. 근데 하여간 여기서부터 내 꾀대로 그러니까 요령끝 그러니까 이치 이런 것을 참 물미를 터득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군대는 요령끝 살고 내가 군대가 내 인생이 아니다. 그래 요령끝 살라고 해서 군대를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날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불침번을 한 번도 안 쓰고 내가 제대로 했다고. 그 예비 그 사단 이렇게 이제 처음 훈련소 가면 쭉 한 입을 이렇게 자요. 한 19명이 쭉 자잖아요. 그러면 10분 당겨서 불침번을 쓴다고. 이제 야 툭 쳐, 그러면 정해놓긴 너 몇 시 몇 분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차례 들어오면 옆에는 발로 툭 차고 야 나 교대 시간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자고 그놈이 교대하는 거지 뭐 이제. 그래 이제 이렇게 나쁜 것도 배우고 뭐 이런 요령도 생기고 이제 이러니까 군대 가서 하여간 제일 편하게 잘 내 때로는 살다. 하여간 10개월만 하고 안 했으니까 군대 생활도. 그때 참 좋은 세상이야. 그때 그걸 보면. 이제 그런 건 다 잡담이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장가를 들고 상공부도 있다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어딜 가느냐. 우리 자기이 부산서 제2당업을 했어요. 그 설탕공장이라고 우리나라에 제1제당 있고 삼양제당 있고 대동제당 있고 부산제당 있고 4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설탕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설탕공장의 외형이 얼마나 하냐 하면 개인으로는 그 세금 납부액이 우리나라 실적 3위, 4위 그렇게 했어요. 그 조그만 그 공장을 가지고도. 그때 당시 내가 1억짜리 보증수표를 호주에 넣어본 게 그때 넣어봤어요. 그때 1억이면 지금 30년, 40년 전이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그 설탕 공장에 가서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이병철이가 10년 기업을 그래서 하겠다고 우리 장인도 고립인 양반이지 그걸 왜 그 양반하고 그 경합을 해서 합니까? 그거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 조금 해가지고 누구한테 팔고 관뒀으면 그때 당시도 2억을 주고 팔으라 뭐 얼마를 주고 팔으라 하고 자꾸 그 대만서 손님이 오고 해도 이것만 키우면 간단하게 뭐 그 숫자로 나오면 1년이면 몇 억이 생기는 이런 큰 공장이 될 수가 있다고. 그 버티다가 종당에는 그 부도가 나고 말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9년간 있으면서 하여간 부도라는 걸 지금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돈 10원도 없어요, 지금. 근데 오늘 2천만 원을 막아야 돼요, 은행에. 근데 나가면 막아줘요, 그게 또. 대막으면 해야지. 그 돌리는 사람한테 가서 오늘 돈 없으니 이자 갖다 주고 며칠만 더 주시오. 그래야 또 맞고. 또 달랐더니 다 또 조그만 건 떨구고 이거를 6개월간을 하고 나니까요. 100만 원짜리 부채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2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돼. 그러니까 남이 채권자들이 야, 이놈 새끼 도둑놈이다 이거지.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없앴느냐. 내가 달러 8부 10부까지 이제 그걸 막았어요. 그래, 그때 당시 우리 장인하고 난 그거 처음 배웠으니까 이게 부도가 나면 죽는 줄 알았어. 이게 아주 이제 뭐 인생이라는 게 끝이 나고 회사도 다 끝이 나는 건 줄 알았던데. 그러다 저 막 다 먹다 먹나고 부도가 딱 났어요. 부도가 딱 나니까, 이야, 부도 나기 전에는 아침에 창살에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말이야, 진저리가 나요. 오늘 저걸 어떻게 가서 또 저놈의 저걸 저링일을 하나 하고. 근데 부도가 딱 나니까 햇빛이 정말 햇빛으로 보이더라고. 막을 일이 없어요. 채권자들 그다음부터는 정부장. 100원만 원 좀 어떻게 해줘. 이제 이게 이제 사람 심정이에요, 전부. 왜? 공평하게 해주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로 하면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부도가 나면 어제까지마다 죽일 놈 살릴 놈 뭐 하다가도 부도 딱 나면 혹시 해서 열흘 이내에 전부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 돈만 좀 해달라는 게 이제 심지어 뭐 정말로 선물까지도 집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 돈만 어떻게 해줬으면 뭐냐
이제 이게 열흘 가고, 열흘이 지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래, 지금도 나는 그 후에 쭉 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부도내라고 합니다. 부도를 내고 나니까 그렇게 편하고 또 살 길이 생기고 상조가 되더라고. 또 전부 협조가 되더라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있다가 제가 내 장인하고 그 우리 어머니가 맨날 했어요. 야, 이마, 처가살이 좁쌀 서대만 있어도 하지 말라는데 왜 거길 가느냐. 너 여기서 서울서 살면 그때 공무원이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래도 군밤도 밤에 고구마 군밤 잘 사다 마늘하고 전도들하게 잘 살고 하니까 여기서 살아 맨날 그랬는데 이제 나는 꿈이 달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서 9년간을 있었는데 우리 장인하고 그게 처가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 처남하고의 사이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어느 날 장인하고 의견이 이제 중돌이 돼가지고 딱 돈 그때 5천원을 갖고 제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딱 난 갑니다 이제. 그래서 서울 올라갈 때 제가 6식구 아니에요. 이제 4남매를 뒀는데 그 6식구가 그때 6천원을 갖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방 조그만 걸 하나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저 사열쇠방을.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때 당시 제가 하나 느낀 거는 나는 한강 백사장에다가도 나는 입히고 뿌리 받고 살 자신이 있더라고요. 9년 동안 배운 게 그 세파 속에서 배운 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제가 그때 처음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그래서 맨날 우리 집에서 큰 소리 했죠. 난 올라와서 산다.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자신 있게 산다. 내 집사람 보고도 난 자신 있다. 그 애들 보고도 너들은 공부만 잘해라. 집사람 보고는 애들 건강 조심만 해라.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때 내가 부산 있을 때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하니까. 집에 피아노 있고, 뭐 애들 다 그래도 이제 잘 살다가 갑자기 세박에다 갖다 넣으니까 애들이 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격려해 줄 게 그밖에 없지. 그까짓 다 하루아침에 돼. 그러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마포에서 전화가 시켜놨는데 전부 가서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 엄마가 우리 집사람이 지금 74살인데 시집 온 지가 벌써 50년이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근데 아직 식모를 한 번도 둔 적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바람에 내가 조금 더 잘 살았는지 몰라. 조금 소비를 덜 시켜줘서 저축을 잘 해줘가지고. 그래 해줘가지고 하도 고마워서 이제 서울 와가지고 제가 3년 만에 집을 지었어요.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자동차 사주고 피아노를 들여놓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뭔 일이겠냐 하면 그때 서울 올라오니까 세면 파동이 자꾸 나더라고. 근데 원산지에는 세면이 산더미 같이 쎄 있어요. 지금 영월이나 저쪽 가면. 근데 그땐 기차 하나로 뺏긴 수송할 길이 없었다고요. 근데 자동차 수송이라는 걸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게 이게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 지가 자동차 업계를 전부 마포에 그때 이제 화물자동차 연대가 전부 마포에 많았었는데 가서 밤새워 가면서 이제 운전수들하고 계산을 맞췄어요. 가서 육성으로 실어오면 이게 안 맞느냐.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해롭게 건의를 해가지고 겨울에 비수기에 공장 물건을 서울에다 비축했다가 수역에 내자. 그럼 양해 파동이라는 건 없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걸 시작했어요. 그래,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봤을 게 방배동이나 송파나 저쪽에 옛날에 세멘트로 산들이 같이 쌓아놓고 있는 거 그거 전부 제가 쌌던 거예요. 그래, 그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6개 공장깔 전부 제가 그땐 다 실어다 이제 쌓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때 제 신조는 뭐냐면 신용이다. 은행이 누가 돈을 많이 요새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가지고 은행을 합니다만은 돈이 많아서 은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이라는 신용 하나 가지고 국민들이 거기다 저금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같이 나도 신용 하나만 있으면 재벌들이고 아무리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다가 몇십억짜리 돈을 재물을 맡기고 위탁을 시켜서 그걸 하게끔 하니까 나는 신용 잘할게나 신용 어떻게 하면 철두철미하게 한 톨이라도 추가 안 나게 관리를 해줄 거냐. 그러니까 그때 세명 바둑 날짜에 한 10만 포 팔아먹었고 나중에 할 때 사주고 뭐 이런 요새 느낌 자주꾼들이 하는 식으로 했으면 돈을 좀 벌 수 있었겠죠. 근데 절대 그걸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까지도 양해업계에서 그러한 정직 때문에 정인하게 하면 그냥 그저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저. 그래서 지금은 재벌은 안 되고 그저 이렇게 그냥 호구지책하는 여력을 했는데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된다, 이거는 욕망에 달렸습니다. 원내에 달려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기업가가 되겠다, 재벌이 되겠다 이런 생각 조금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학비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내 집에서 공부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 하는 그 소망을 거기다 꿈을 넣어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만족했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안 됐어요. 그 이제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생각난 게 누구겠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셔서 자식들 가르치는데, 에이, 우리 어머니가 늘 그 치사를 한번 해서 참 조상에게 큰 공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래 가가지고 조상 치산이나 한번 싹 해봐야 되겠다고. 한 1억까지니까 제가 구대조 할아버지서부터 싹 모셔가지고 상물 다 해놓고 다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걸 가서 시작을 하려고 이제 길에다가 방축을 쌓고 이제 그 형님하고 가서 쭉 했어요. 돈 한 2천만 원 가지고 말에 가가지고 이제 시작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서 딱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날 보고 야 미친놈 아니냐 너. 내가 인마 너 나를 내 산소에 막 치상이나 해달라고 너들 막 가르쳤어. 이럴 것 같더라고 기분에. 야 그게 인마 전부 모사 사회다 봉사에 남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제 느낌이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 그 농촌에서 그 어렵게 자기 그냥 밥 못 먹어가면서 그 어려운 속에서 대학을 보내고 이렇게 가르쳤지. 아, 호식학을 가려면 대학 안 보내고 땅 샀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부자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잘 살았을 텐데.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을 딱 나니까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도 뭐 재벌도 아니고 큰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한 2억이면 지금 한 20억 돈은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모으니까 한 2억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충북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그래 내가 충북에다 장학재단을 하나 설립을 하겠다. 2억을 갖고 그랬더니 교육감이 장학재단 지금 뭐 해봤자 2억 갖고 해봤자 10년 지나가면 인프라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정사장도 화학과 나오고 잘할진데 시골 애들이 과학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 안 된다. 그래 모교에다 과학과를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과학과를 지니까 다 1억 6천 가지면 짓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교육감장 그러면 과학과를 내가 짓대. 내가 그 안에 기자재는 못 넣습니다. 나는 과학을 한 사람, 과학을 한 사람이니까 그 비용 같은 게 이제 얼마큼 들어갈까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거 내가 그럼 염치 없지. 그건 내가 다 할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성에다 이제 과학관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동네에다가 아버지가 옛날에 지었던 새마을 회관을 새로, 낡아서 새로 해서 새마을 회관을 속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짓고 그 앞에다 우리나라 동네에서 옛날 글방에서 3.1운동 만세 운동을 주관장한 그 글방이 있어서 그 3.1운동 유족비를 하나 이제 맹길에서 세우고 이렇게 했더니 일약 음성의 스타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건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정회장, 정사장, 정회장 어디 가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 외에 남상돈 씨라는 우리 고향에 아주 원로 유정의 국회의원도 하고 하는 농가 아주 독실한 농가인데 정사장 잘못했어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돈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하지. 지금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야, 한도 끝도 없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그러더라고. 난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부터는 군민회장, 동창회장, 내가 그래 보면 내가 지금 초등학교 동창회장서부터 중학교 동창회장, 고등학교 동창회장, 군민회장, 지역에 감투는 홀랑 다 들어오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향토대상, 충북에서 단재문화상 하면 제일 큰 겁니다, 이제. 자꾸 이래가 이제 칭찬하고 잘한다니까 잘했는데 해서 잘하는 건지, 이게 내가 물밀에 밀려가는 건지, 그냥 우물우물하고 하다가 세월이 가니까 이게 사업에 신경을 못 쓰고 이제 끝장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잘못됐다. 이게 내가 이제 동대 종교에 귀의하겠다 해가지고 57살 때 제가 이 불교대학원에 들어왔습니다. 불교대학에 생겨가지고. 난 순수하게 그간 참회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살아오면서 참 어렵게 잘못된 부분만, 그냥 이걸 교를 믿어가지고 무슨 저기 한다보다도 우선 첫째 목적은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쁜 일 많이 했거든요. 한 50년 동안 그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키우고 그냥 하느라고 나 본마음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지어진 이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그래 그런 것도 전부 참여하고 좀 뭔가 종교가 아니면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이제 불교대학을 들어왔는데 내가 그때 안양에 삼성사라는 사찰을 송학스님인가 그런 양반인데 상당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불교대학을 갔더니 아이고 지금 사장 잘못했어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이제 돈 붓기 틀렸어 그러더라고. 불교대학원 다니면 이제 돈 붓기 틀렸다는 거예요. 난 그때 그걸 몰랐어요. 이제 왜 그런지.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없어져 있는 게 이게 불교를 믿으면. 예?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인간관계, 뭐 이 인간 문제, 이 생애 문제, 뭐 이런 거에도 염두를 두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뭐 돈이 있으면 내 거래선 기업체 사장하고 가서 양식에도 한 제대로 먹고 술에도 한 번 먹고 이렇게 해서 로비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기 생겼다 하면 이제 사회불경 운동한다. 그리고 이게 단체라는 단체는 또 서울서 전부 다 했다 내가 이제 뭐 중앙신도에도 그 사실 내가 발기까지 했어요. 발기이에요. 뭐 그때 당시는 우리 불교계 사회 불교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사찰 저기만 있었지. 근데 그래서 새로 우후죽순 같이 쭉 나오면서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가 그거 다 거저됩니까? 그냥 다 그래도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흘러가고 서로 이렇게 돼야 서로 이제 교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 말이 딱 맞은 게 직관화 생각하니까 그때 그 바람에 내 사업을 제대로 더 못 키운 게 아니냐. 그래서 다 뺏겼어요. 지금 내가 거래하던 그 권리, 뭐랄까, 이권이라고 할까? 이런 걸 내가 그냥 반달하고 날 저기 해야 될 텐데 저 자식 돈 많이 벌었다는데 뭐 불교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 고향에도 뭐 했다는데 이놈 새끼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근데 또 자꾸 내가 보면서 내가 또 이거 불교를 믿으면 자존심 강해져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안 해도 뭐 부처님 덕으로 잘 되려고 이제 난 또 까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래 이제 그러면서도 후회는 없는데 내가 이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가지 말라는 거 왔어요. 그 담배를 끊으면 말이죠. 사흘이 지나면 가래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 어제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하여간 그 휴지통 하나를 전부 다 버릴 정도로 하여간 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결석을 했을 텐데 저 결석도 못하고 오늘 나와가지고 그냥 주원부연 이렇게 시간을 때워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처음 동국대학교 와서 다니면서 불교대학을 가서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제 구절에 그게 인연이 만나라고 우리 작은 어머니가 법타 스님한테 얻었는지 추담 스님의 그 휴가 그 한 장 있어요. 집 그 사무실에. 그래 내가 그 사무실에 지금 걸어놓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내 화두를 또 이제 심취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참 무식한 놈이지. 딱 그게 뭡니까? 욕심 없이 집착 없이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때 당시 딱 옳다. 그러다 생각나는 건 그거다. 이제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그게 또 이제 지금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많은 잃고 이제 얻는 게 이제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배워요 불교에서 제일 큰 덕목이 이거 사회생활하면서 뭐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리 있다 행하라라 아니죠. 참 좋은 말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은 말로 불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이치가 전부 상구보리 하와중생입니다. 물도 높은 데서 알 흐르고 기압도 크면 작은 데로 쏟아가게 돼 있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안 하면 상구보리 하는 놈들 전부 터져 죽어요. 그 썩고 그래서 전부 자연히 하와로 해가지고 이게 평준화돼야지. 이게 그래야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자리이타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법사 스님하고 같이 평부렵 하면서 내 법사 스님 덕택에 북한에 가서 조불련 사람들하고 몇 번 만나보고 이북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제 생각엔 그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자리있다. 북한을 도와줌으로 하여금 내게 도움이 오가서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평화 통일이 된다. 막 요렇게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저는 우리 법사 스님 따라다녔어요, 이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원고를 안 가지고 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자리이타까지 제가 몸소 담배 끊는 거로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다 자리이타 맞습니다. 나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걸 나에게도 끊어물면서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게 해주면 그 바로 담배 끊는 거 하나도 자리이타 행위다. 이제 이런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오늘 제가 얘기를 못할 형편입니다. 어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기침 많이 하느라고.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기에
악을 쓰고 하는데도 내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지를 평생 한 번밖에 못 써본 사람이라 이 간추려가지고 논문식으로 해가지고 듣기 좋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전했고 또 좋은 그 법문이 못 됐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도 부처님을 사랑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담배 하나 끊었다는 것만 해도 이건 자리이탕행으로서 정말 좋은 하나의 행위로 법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